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국토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전에 3기 신도시 나머지 또 확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추후에 PPT로 만들어서 아주 깔끔하게 들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나온 발표 자료입니다. 오늘 무주택자 실수요자 완전 시대가 옵니다. 전에는 이제 전매 제한 그리고 기간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젠 빼도 박지 못하는 게 나왔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보통 면적 제한 같은 걸 했는데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아예 다 거주 의무 기간을 뒀습니다. 보통 1년에서 5년 기간인데 이 기간도 대폭 강화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 택지, 민간이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거주 의무 기간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되려면은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이번에 여권의 압승으로 인해서 이게 거의 확실시 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자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리하는 국토부 오전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세로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전매 제한 기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게 거의 빼도 박지도 못하는 이번에 보도자료입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더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짧은 시간에 단타로 치는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면적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수도권 공공택지에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향후에 민간택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분들, 특히 이제 무주택자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근데 면적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 택지는 최대 5년간, 전에도 1년에서 5년 의무기간이 있었는데 그게 더 확대된 겁니다. 그건 차후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거주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환매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금방 나왔던 내용 그대로 나온 거고요. 이게 5월 27일, 그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5월 27일 이후에,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 대상입니다. 일부 여기 있습니다. 일부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거주 의무 대상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던 모든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한다.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그런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뜻이 더 강화됐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쪽에서만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 수도권에 있는 공공택지 전체 다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3기 신도시는 그게 5월 27일 전에 이게 났지만 그게 분양 공고가 모집 공고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이런 겁니다.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된다. 또 여기도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최대 5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제 동영상도 많이 들어보신 분은. 근데 이 밑에 보시면 이 별표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인근주택의 80% 미만 5년이 아니라 원래 전에는 70%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100% 갈 때는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80인가 85%가 그쪽은 한 3년이었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공공택지 분양 대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걸릴 거예요. 여기에 거의 여기나 여기 언저리에 살짝 걸릴 거예요. 그러면 못해도 4, 5년은 거주 의무 기간이 해야 돼요. 그러면 전매에 대한 무조건 들어가죠. 하게 되면은 청약 당첨되자마자 거의 한 8년 동안 못 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투기 수요가 줄겠죠. 청약 쪽에.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거기 제목에 했던 거 투기수요가 거의 움직일 확률이 적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분들, 실수요자분들, 서민들 희망을 버리지 말고 계속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거주 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할 때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만 받고 그것만 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분양 금액을 다 냈으면 분양 금액, 이자가 있으면 이자 금액까지만 주겠다. 그 외에는 시세 차익 절대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빼서박지도 못합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그 다음에 할 것이냐,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공급은 주택을 재공급 받는 자는 기존 거주 의무 기간 중 거주 의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약 1년인가 2년 뒤에 어쩔 수 없이 팔던가 위반을 했어. 그럼 나머지 3년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의무 기간이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니 그걸 다시 중간에 받자마 5년이면 좀 형평성에 곤란할 수 있고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준다. 이 거주 의무 기간도 거기에서 해줘서 나머지 잔여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우리 서민들이나 우리 이제 그 서민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그 수도권 공공택지 말고 민간에서 분양하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들어갈 확률도 있는데 여기서 투기수요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도 거주 의무 기간을 강화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내용이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거주 의무 제도를 추진한다.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여권의 압승으로 웬만한 그 정부의 의지는 다 반영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이게 거주 의무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 기준에 돼 있었어요. 20회 때. 아시잖아요. 거의 다 막았잖아요. 못하게. 그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 정부가 하면 여권이 받아서 바로 추진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취지는 뭐냐? 국토부에서만 이 취지가 뭐냐?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하는 우리 실수요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다 확대된다. 이건 정말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수요자분들 확률 높아졌습니다. 정말 열일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국토부 나온 내용 어떠셨나요? 이런 궁금한 부분이 해소돼서 좋다. 아니면, 내가 좀 희망이 더 생겼다. 그래서 좋다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